십성의 생극에 대해서 십성의 생극.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십성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또한 이제 십성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쭉 하셨는데요. 아무리 이 십성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주팔자를 여러분이 감명을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천간지지를 완벽하게 천간 간목을 놓든 지지, 예를 들어 지지 어떤 걸 하나를 놓든 보통 하나를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자기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성, 지장간, 용신격국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의 문제라든가 어떤 개운의 문제는 반드시 용신의 문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어쨌든 천간지지, 십성, 지장간. 그리고 나서 이제 저 12 이제 신살유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떤 감명의 어떤 그런 테크닉으로다 여러분이 접목막 시킨다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십성의 두 번째로서 십성의 생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교과서를 보시면은 뭐 주저리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아마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 잠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은요. 십성은 기본적으로 생과 극의 관계에 놓여 있더라. 근데 여러분이 십성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십성 그러면 제일 먼저 5개가 있어요. 그렇죠? 비, 시, 제, 관, 인이 있어요. 이 비식제 관인을 똑같이 대입을 우리가 오행으로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그 역할도 똑같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다고요. 자, 가령 목을 내가 주어로 놓자고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에요. 일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렇죠? 주어 일간 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간목부터 무조건 저 끝에 개수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일간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무조건 일간은 간목부터 개수에 들어오는데 가령 우리가 이 비 아니면 또 목, 비경겁제 식신상간,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편관정간, 그 다음에 편인 정인을 가지고 우리는 비식적 관이는데 나라고 만약에 논다면 주어를 내가 생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내가 극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비겁은 식신을 생하고 비겁은 재성을 극하고 이렇게 되고 목이 화를 생하고 목이 토를 극하듯이 똑같은 관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니까 주어가 나예요. 내가야 내가.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부터 보면은 금은 나를 극하고 이는 나를 생해. 쉽게 말해서 수는 목을 생하고 금은 목을 극하죠. 다시 얘기해서 관은 비겁을 극하고 인성은 비겁을 생하는 구조라고요. 여기는 너가 주어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나냐 너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극의 관점으로 나뉘어지더라. 그러니까 생극은 무조건 너가 나를 생하고 내가 너를 생하고 원칙 이런 거를 아주 잘 표출하는 사람이구나. 또 나를 생하는 인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성은 사회적 관점에선 공부와 관련해요. 공부와 관련하는 건 심리적 관점에선 안정지향이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자기 관심, 자기 관점에서만 무조건 세상을 바라보니까 외골수적인 어떤 그런 심리가 대단히 강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심리적 관점에서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육친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동료, 친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에 나와 같은 비겁이 많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육신적 관점에서 친구들이 많구나, 형제들이 많구나, 또 나밖에 믿지 않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어떤 사람이 식상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식상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여명을 먼저 볼까요? 여명은 내가 생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생하는 게 자식이야. 자식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비, 식, 재로 본다면 여기 비가 남자예요. 남자라고 한다면은 식상, 재성, 내가 극하는 게 누구예요? 남자가 극하는 것. 부인이죠. 부인. 부인인데 부인을 생해주죠. 식상은. 그렇죠. 부인의 입장에서는 식이 누구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인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식상이 누구예요? 재성의 어머니잖아. 남자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장모가 되겠죠? 장모가 된답니다. 장모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친의 관점에서 보고, 이번에는 재성을 한번 보자고요. 재성은 무조건 남녀 공히 부친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아버지를 극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먼저 남명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극하는 것은 특히 부인이에요. 부인이야. 부인이야.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 보자고. 여명의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는 것. 자, 이게 보시자고요. 여기 이제 비식재 관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여자야. 여자야. 나를 이렇게 극해. 이게 남편이야, 남편. 요 관성이. 남편이면은 요 재성은 관성을 생하지요. 요 남편을 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잖아.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의 엄마가 시모야, 시모. 시어머니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성으로 보자고요. 인성은 남녀 공이 누구라고요? 나를 생해주는 사람은 어쨌든 재성의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관성의 사람을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을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여명이야. 나 누가 극한다고요? 금이 극하죠. 나를. 그렇죠?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금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남편은 나한테 다정한 남편이에요? 무정한 남편이에요? 무정하죠. 대단히 무정해. 왜냐하면 나처럼 을목의 가녀린 이런 새싹을, 요 밑에 들어가면 이제 경신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만, 이 강한 금이 완벽하게 잘라버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악부 악처가 많아요. 남편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남편이 못되지 않고 이혼 안 하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업이 유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유라고 하는 것은 금속인데, 날카로운 금속인데 칼이에요. 칼을 차고 있는 사람.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만, 칼을 차고 있는 직업이 뭐예요? 살생대건업, 의사, 그 다음에 자르고 째는, 하다못해 정육점이라도. 근데 옷을 재단한다라든가 등등의 사람들 있죠? 그걸 우리가 업상대체, 아니면 내가 본인 스스로가 이런 업을 넣을 수 있죠? 간호원이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내가 경찰이라든가 하는 이런 살생대건업을 놓게 되면은 편안하게 해로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성을 본다면, 아까 인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봤어요.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식상을 낳았어. 식상은 이런 거예요. 식상은 뭐냐면 가보를 보시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야. 여자라고 보자고. 이번에 내가 생하는 거예요. 가보. 내가 생하는 게 뭐예요? 식신상관이죠. 근데 위에는 양이고 아래는 음의 화지요. 음양이 틀리죠. 그쵸? 오행도 틀리고. 열쇠를 놓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안 좋아요. 틀림없어요. 배우자 관계가 형식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 관계가 형식적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 여명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걷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이렇게 식상을 놓으면 어때요? 식상을 놓으면은 일,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오지랖이라고요.
대단히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주 활발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중에서 사람이 당연히 80 넘으면 평균으로 보면은요 죽어. 죽을 때 십성에 무엇이 막혀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많거나 무엇이 적을 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식이 많거나 식이 딱 막히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나 언제 죽을까요? 간단해 보는 게, 내가 식상을 확 보는 해가 있어요. 식신상관, 이때 죽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좋은 녀석과 나쁜 녀석을 우리가 이제 십성 중에서 구별을 한번 해보시자고. 자, 십성 중에서도 좋은 녀석을 우리가 사길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쁜 녀석을 뭐라고 했나요? 사흉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길신은 무조건 나라고 하는 이 비겁은 우리가 비견은 있지만은, 사길신은 무조건은 뭐냐면 뭐니 해도 뭐가 절이에요? 뭐니, 돈이야. 돈은 이 중에서 뭐예요? 재야, 재. 재관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물이 많아도 너무 많으면 자식을 망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집안을 망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올빼미 효자를 써서 인성이 너무 많아도, 쉽게 말해서 인성이 너무 많아도, 관성이 많아도, 너무 많아도 힘들지만, 특히 인성이 많은 것을 우리는 효 이렇게. 근데 제일 나쁜 거는 사라고 상이에요. 즉 편관하고 이렇게 상관. 그 다음에 이게 사길실은 재하고 관이야. 재성은 뭐예요? 무조건 편재 정재는 전부 다 사흉이 없어. 전부 다 사길밖에 없어요. 돈은 편의 돈이든 정의 돈이든 다 좋은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양명지원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근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어. 여러분 사주팔자에 내가 언제 죽을까를 볼 것 같으면 식상이 막힐 때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성은 돈이고 관은 뭐예요? 정관은 나의 직업이잖아. 그래서 예나 직업이나 돈 많고 직업이 반듯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오면은요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야. 뭘 물어보나요? 내 돈, 그 다음에 내 직업, 재관밖에 안 물어봐. 보실까요? 남자는 무조건 관심이 뭐만 있다고요? 재하고 관에만 있어. 재는 누구예요? 나로서는 남자 극하는 게 누구예요? 부인이야. 관은 나를 극하잖아. 쟤는 내가 극하지만, 내가 나를 극하는 관성이 누구예요? 육친으로 보면 남자 입장에선 자식이잖아. 그렇죠. 내가 남자 입장에서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 그래. 그렇죠. 그걸 부인이잖아.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 나를 극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십성 중에서 관성 이렇게 얘기해. 육친으로 보면 자식이고. 그래서 남자에게는 남재관밖에, 즉 길씨의 재관밖에 관심이 없어. 그렇다고요. 여명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관심이 있는 게 뭐라고?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육친으로 보면 자식과 그 다음에 또 남편, 이거라고. 자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생하는 거죠. 그렇죠. 관성은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재관, 여식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남자는 재관을, 여자는 식관이야. 남자는 재관, 여자는 관식이라고. 남자는 재관, 여자는 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는 목적이 뭐가 목적이냐면, 무슨 용신이 어떻고 격국이 어떻고 뭐 이거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그걸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너 타인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
그런데 보는 관점이 제일 먼저 여러분 남재관이고 여식관이라고. 이걸 계속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사주팔자 풀어놓고 여자라고 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상, 내가 생하는 게 어디 와 있고, 또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 나를 극하는 녀석이 어디 와 있고, 이걸 보셔야 돼. 이걸 보시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보는데 여기에 이제 일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연월 일시의 사주팔자에, 그렇죠? 연월 일시인데 여기 하나하나마다 다 자리가 주어져. 요 육친의 자리가 주어져. 나 여명이야. 상식적으로 남편이 이쪽에 와야 돼, 이쪽에 와야 돼요. 오른쪽이죠. 그럼 여기 관이야. 그렇죠. 자식은 상식적으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어? 왼쪽이라고. 여기가 쉽게 말해서 식상이라고. 그렇잖아. 이게 순리라고. 근데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관이 있고 여기가 식이 있어. 나 여자야.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왼쪽에 와 있고 자식이 오른쪽에 와 있어. 여기 연월일시니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여기 1번 집안, 2번 집안이 있어. 어떤 집안이 더 유복해요? 1번이야.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콩가루지 뭐야. 이상한 집안이지. 여긴 누가? 자식이 1순위, 0순위라고. 그렇죠? 여기는 남편이 1순위고. 물론 남편이 1순위에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학렬로 따져보면 아버지, 어머니, 나, 자식 이렇게 우리가 흐름이 있잖아. 이것이 아름답잖아, 솔직히 또. 효도하는 집안치고 사고 나는 자식들이 없어요. 효도를 가르치면. 그래서 극하는데 부인의 자리에 뒀어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부인이잖아. 내가 극하니까 부인이잖아. 부인은 부인을 잡는데 이걸 우리는 십성 중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식재 관인 중에서 내가 극하는 것. 재성 그랬잖아. 그렇죠? 재성. 재성인데 양의 화, 양의 금이니까 음양이 갔을 땐 뭐라고 했나요? 편재, 정재 중에서 편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내년에 편재의 운이 또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은 답이 나와 있어. 내년에는 요 똑같은 기운은 나한테는 비견겁재지요. 나의 친구, 동료, 형제, 자매. 그렇죠. 그 사람하고 뭐를 다투는 거예요? 돈을 다투잖아, 죄를. 그렇죠? 그럼 내년에 이 사람은 돈 문제로다가 친구, 형제, 나 주변에 있는 사람, 동창들한테 손 벌리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받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식재 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주어가 돼. 이게. 근데 여기서는 비견겁재는 나와 같은 거니까 오직 내가 주어가 돼서 내 기운이 커져서 돈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은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환생과 인상은 너가 나를 극하고 너가 나를 생하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관점을 사회적 관점, 여기는 이제 육신적 관점에서는 형제, 친구 전부 다 그쵸? 동료들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돈의 문제, 심리적 관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년에는 어떤 심리가 생겨요? 돈과 관련해서 테이크하려고 사업하겠다, 뭔가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런데 남명의 입장에서 또 뭐예요? 육신의 관점에서는 여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양의 화고 여기는 양의 금이죠. 그럼 이 관계야. 돈 문제로다가 내년에 한마디로 눈물 흘리는 소가리를 하는 사주. 이걸 우리가 신설에 가면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배울 건 없고요. 내년에는 여자 문제, 돈 문제로 끙끙 소가리 하다가 불미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결론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식재 관인의 힙성을 우리가 생극의 관점에서 한번 쭉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힙성을 이제 사주팔자를 그려놓고 그러면 어디에 좌우, 그 다음에 어느 궁성, 어느 위치에 놓여 있지만 사주팔자가 편하고 일생이 잘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궁성론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질문이 하세요? 질문 있어요?